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2시가 되었습니다. 정각이 되었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고 이제 먼저 인사를 드려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세청 교육기관인 국세공무원 교육원 소득세과에서 교수를 맡고 있는 박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혹시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 보시고, 아, 근데 지금 소리가 안 들리면 이런 말로 안내가 안 들렸죠? 안 들리니까요, 그죠? 자, 채팅창에서 아까 안내해 주셨듯이 지금 대부분 들리실 겁니다. 한번 방을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채팅 한번 칠게요. 이 소리를 못 들으시니까요. 한번 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이제 할 거고요. 일단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득세 교수 박준범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기 리본도 이번에 저희 여러분 제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제 이름 리본도 이번에 특별히 하나 주문 제작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박준범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제가 화면에 이제 들어와서 PPT 안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저희가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하잖아요. 소리 이제 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2시간 동안 이제 오늘 소득세법상 뭐 이제 사업자의 장부 작성 의무하고 추계 신고 시 경비율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뭐 50분, 50분이니까 실질적으로 한 100분 정도 될 거고 이 파트를 보시면은 이 교재 받으셨죠, 여러분? 첫 번째는 기장 의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장을 하지 않았을 때 경비율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가장 납세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주요 문답 사례를 40선을 따로 추려가지고 교재 뒤편에 올해부터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제는 당연히 기장 의무랑 경비율에 한정해서 주요 문답 사례를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할까 해요, 여러분. 일단 첫 시간이랑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기장 의무와 경비율 자체에 대한 이제 함께 강의를 이제 해보고 그 뒤에 이제 따로 그 주요 문답 사례를 한번 훑어볼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업 들으시면서, 이런 건 어떻게 되지? 라는 게 혹시 여기 있을 확률도 꽤 있겠죠? 이게 단연간 주요 빈출되었던, 주요 빈출이라고 시험 표현인데, 많이 여러분들께서, 납세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일단 40선을 추린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걸 한번 쭉 보시고,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이제 좋게, 그게 베스트일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정규 시간 끝나고 따로 남아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업 시간 진행될 때는 예를 들어서 수업 관한 내용 있죠. 예를 들면 제가 복식부기 의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방금 말했던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거는 요청하시면은 제가 보고 바로바로 반응을 해서 대응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근데 일반적인 뭐 기장 의무랑 경비율에 관련한 문의사항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 FAQ Q&A 시간을 따로 마지막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일단은 한번 저하고 함께 쭉 진행해 보시죠. 자, 일단 50분 하고 한 10분 자름 쉬고 또 50분 하고 이제 일단 마무리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일단 커튼을 닫고 추가로 Q&A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PPT 안에 이렇게 나오는 게 저도 사실 좀 어색한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들으시는 분들이 좀 집중이랑 이렇게 좀 주목이 잘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교재 보시고요. 첫 페이지부터 해서 일단 우리가 오늘 뭘 할지부터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제가 한번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상황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기장, 장부를 기록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2시간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제 수업 때 오늘 할 거를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쭉 한번 그 스토리로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이야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서사가. 예를 들면 그냥 검색할 거면 여러분 우리 그 검색 엔진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구글 검색하면은 필요한 사항들은 바로바로 당연히 나오겠죠. 우리 홈택스에 오셔도 되고요. 일단은 저하고 함께 하는데 더 의의가 있는 거는 스토리. 그렇구나. 지금 뭐 사업자는 뭐 이런 의무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 스토리로서 한번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오늘은 사업자, 우리가 종합소득세 안에는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 우리 오늘 뭐 대표님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그냥 사무실에 있는 분도 있으실 건데 오늘은 사업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근로자라면 여러분 장부를 따로 별로 기록하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로 내 총 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연동된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해 줍니다. 그죠?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서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업자를 가정을 한다면은 일단 여러분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해야 됩니다. 어떤 장부든 장부를 일단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해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둡시다. 내가 좀 규모가 영세하든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든 기본적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 염두에 두실 거고 이때 말하는 장부라 함은 여러분 복식부기 의무를 다한 장부를 말합니다. 우리가 복식부기 의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까지 오늘은 하지 않을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 회계에서 차변, 대변 우리 현금이 나갔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을 줬고 왼쪽 차변에는 뭐 비용이다 아니면 혹시 자산을 샀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을 줬고 차변에 내가 자산이 생겼어. 요렇게 어떤 거래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에 있어서 차변과 대변 양쪽을 다 기입한다라고 해서 복식. 우리 여러분 탁구도 혼자 치면 단식이라 그러고 둘이 하는 걸 복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식 부기 의무는 일단 부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기록. 장부에 기입한다라는 걸 우리가 부기라고 하는 거예요. 부기. 어떻게 부기한다고요? 복식으로 차변과 대변 양쪽에 크로스 체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뭐 회계의 기초부터 하면 요즘 여러분 시스템으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프로그램상에 방금 말했던 직원들한테 월급을 줬어? 그러면은 대변에 현금이 나갈 거고요.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이 찍히면서 자동으로 소팅, 분류가 되어서 현금이 나간 거는 자산이 감소된 거니까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끼칠 거고 차변에 기입했던 비용이라는 항목은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익계산서로 넘어가서 그 해의 내가 당기순이익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겠죠. 비용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혹시라도 낯서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 지금 시험이 아니니까 이걸로 어려운 말이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게 아니고 그냥 그래 네 이야기가 뭐 어떤 취지로 말하는구나 장부인데 좀 까다롭게 좀 꼼꼼하게 어떤 장부를 하는 모양이구나 이 정도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지식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조금 더 들리실 거고 그걸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혹시 시작부터 어려운 말이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식부기는 그런 겁니다. 물론 옛날처럼 여러분 장부에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요즘은 프로그램들 좋은 거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경제적 실질이 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을 때 차변과 대변에 더블로 복식으로 뭔가를 적어주는 걸 꼼꼼하게 쉽게 말해서 그 사업장의 자산 상태가 움직이는 것들, 자산 부채 상태가 움직이는 것들과 수익 비용, 매출이랑 비용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동시에 다 잘 기록이 된다. 이게 복식보기 의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된다라고 할 때 장부를 함은 복식부기 장부를 의미한다라는 게 또 기본입니다. 한 단계 더 넘어갔죠. 자, 그런데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뭐 장사도 잘 되고 매출도 잘 나와. 그러면 여러분 뭐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격리 직원을 두시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뭐 기장을 어떻게 맡기시거나, 그죠? 이렇게 달에 어떤 그 전문 세무사님이나 이런 분한테 맡겨가지고 그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넘기면은 그분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에 잘 관리를 1년 동안 해서 신고를 하시겠죠. 장부로서. 그게 복식부기 의무를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업자는, 나는 좀 영세해. 내가 사업자긴 한데 아직까지 기틀을 잡고 있는 단계라서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복식부기, 뭐 기장 맡기기도 좀 부담스러워. 라는 분들을 위해서 간편장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장부라 함은 공식적으로는 복식부기를 해야 장부를 쓴 걸로 인정을 받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 좀 영세하거나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거나 이런 분들 이런 걸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지금은 스토리로서 오늘 우리가 뭐 할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영세한 경우에는 간편장부로서 써도 복식부기 의무를 다한 걸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들은 법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장부라 하면 복식부기를 의미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간편장부 우리 국세청 홈페이지랑 올라가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인지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뭐 차량이나 이런 고정자산을 상대에 있다면 그 정도만 기입을 했다면 복식부기 의무를 다한 걸로 받으려서 뭐 가산세라던가 이런 페널티를 안 드리겠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장부를 써야 되는구나, 사업자는. 그리고 그 장부라 함은 복식부기 장부 혹은 간편장부를 말하는구나. 자, 여기까지 하나 매듭을 지읍시다. 오케이? 자세한 건 여러분 페이지를 넘어가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접하는 용어입니다. 내 스스로 하는 자가 기장이 있고, 뭐 외부에 맡기는 외부 기장이 있고, 무슨 성실 확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더라. 요것도 일단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일단 복식부기 의무, 기본적으로 매출이 좀 나오는 곳이에요. 규모가 일정됩니다. 그런 중에서 복식부기 장부를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추가로 매출이 더 큰 거예요. 그 두 배씩 더 큰 거예요. 기준 금액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대부분 세법과 회계가 비슷한 게 많지만 회계랑 세법, 장부랑 세법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 조정을 그냥 사업자인 내가 해도 돼. 그게 자가조정, 자기조정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일정 크기 더 이상이야 또. 복식부기임은 당연하고 또 일정 규모 또 더 넘어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하지 말고 검증을 좀 받으시라는 거예요. 외부의 기장을 좀 맡기셔라. 이게 외부 기장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금액보다 더 큰 거예요, 또.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숫자 외우는 게 우리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런 구조를 같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에요, 또. 막 이따가 보겠지만 막 10억도 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 맡김은 물론이에요. 복식 부기는 물론이고 외부에 맡기는 거는 물론이고 외부 세무사나 회계사나 조정반에 내 매출 내역에 대한 어떤 현금 입출인 내역이라던가 내가 특별한 친척과의 어떤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내가 신고를 했다는 것을 확인까지 좀 받아주세요. 단계가 점점 높아지죠. 기대치가. 그게 바로 성실신고 확인 제도입니다. 우리가 장부를 복식부기를 크게 전제를 하고 이 아래서 또 세분화하는 거예요. 매출이 좀 더 잘 나오십니까? 그렇다면은 외부의 기장을 좀 맡겨주세요. 검증을 해야 되니까. 또 그 이상으로 또 더 잘 나오십니까? 그렇다면은 성실 확인까지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게 바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에 대한 내용.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시간에 할 장부에 대한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부를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장부를 하지 않았어요. 장부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일단 가산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간편장부 대상자가 좀 매출이 적으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더더욱 작은 분들이 간혹 계세요. 소규모 사업자라 합니다. 이것도 확인할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너무 영세하신 경우니까 혹시 장부를 쓰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는 매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장부 기장에 대한 안 했을 때의 페널티를 잠깐 언급한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그러면 장부를 성실하게 썼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플러스는 없냐?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를 한 거는 잘하신 거지만 추가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걸 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세한 간편장부 대상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복식부기를 하신 거예요.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사업이 점점 확장되고 있어. 그래서 올해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간편정부 대상자지만 내가 매출이 막 늘어나니까 내년에는 복식부기를 할 것 같기 때문에 올해부터 미리 좀 잘 관리를 해두겠다. 그런 취지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도 복식부기를 해주셨다면 기장 세액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그럼 그냥 들어만 주세요. 이따가 다 확인할 겁니다. 교재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기장 세액공제라는,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좀 덜 내게 해준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세액을 덜 내게 해주는데, 그게 장부를 기록했다는 걸 기장이라고 하는데, 기장을 했다고 모두 다 기장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구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본인이 원래 해야 될 의무를 넘어서서 복식부기를 했을 때만 거기에 대한 유인책으로 기장세액공제라는 걸 해주나 보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사업자가 가지는 장부에 대한 큰 흐름입니다. 큰 흐름. 자, 여기까지가 큰 흐름이고 다음 단계로. 이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나 사업자인데 한 번도 뭐 장부 해본 적 없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와주신 납세 세법 교실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정말로 이제 어떤 사업체 운영하시면서 장부
운영 기록하고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사업자라고 분류는 되지만 뭐 인적 영역을 제공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기존에 들으시면서 아니 사업자가 뭐 다 장부해야 된다고? 아, 나는 그전 몇 년 동안 한 적 없는데 그냥 소득세 신고하라 그래 안내문 오고 5월 달에 뭐 홈택스나 그 세무서 가서 그냥 했는데 그리고 뭐 그런 경우 드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장부를 하는 게 기본적인데 장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여기 보이시는 병비율 제도입니다. 추계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는 장부에 쓴 대로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를 이제 이어가는 건데 장부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세법 제도상 그러신가요? 장부를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쓰셨으면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추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추정해서 계산한다 이 줄임말입니다. 소득 금액을 원래는 장부를 통해서 매출 얼마, 비용 얼마 빼서 사업 소득 금액을 뽑아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장부가 없을 때 추정해서 소득 금액을 뽑아내는 제도가 추계 소득 금액 제도입니다. 물론 장부를 쓰지 않았으니까 기본적으로 페널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부를 쓰지 않았으면 가산세가 있는 게 기본적인데 영세하신 소규모 사업자 뭐 보겠지만 직장 기업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추계로 하더라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 개인 사업자는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 또 여러분 개인 사업장도 있고 혹은 법인 사업장도 있으신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든 법인은 당연히 기장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법인이 기장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도 추계로 신고할 수 있냐?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없습니다.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겁니다. 법인은 여러분 아무래도 좀 더 요구하는 그 기대치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법인인데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추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줘요. 참고로. 개인 사업자인 경우만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인인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차후에 만약에 그러면 장부가 못했다, 무신고 상태가 되었다면 차후에 정부에서 세액을 정해주는 게 결정이라고 하죠. 그때 정부에서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계로.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세금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하는데 신고 들어온 장부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법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부가 세액을 결정할 때는 추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법인이 신고할 때는 추계로 신고할 수 없다. 자, 법인 이야기는 여러분 굳이 기억 안 나시면 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장부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놓치셨다면 추계로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제목이 경비율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모든 게 내가 편의점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매출할 때 요즘 대부분 현금 그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다 끊기 때문에 다 매출이 1년 동안 홈택스 가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세금 계산서 끄는 거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 쪽은 여러분 대부분 드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지금 우리가 장부를 쓰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매출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해서 세금 이만큼 내세요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장부는 못 썼지만 직원 월급도 나갔고 이런 거 저런 거 비용이 나갔고 내가 증빙도 좀 있는데 좀 아쉽다. 매출금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면 어떡하냐? 라고 해서 일단 장부가 없으니까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 금액은 대부분 그대로 나오겠죠. 뭐 1년 매출 5억이다, 3억이다, 2억이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보통이라면 업계 평균, 이 편의점 업종이라고 한다면 업계 평균, 장부를 쓴 업계 평균을 단연간 분석해 봤더니 이 정도는 보통 경비로 쓰더라. 그런 퍼센트지가 있습니다. 물론 장부를 직접 하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100% 풀로 다 빼주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을 반영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경비율 제도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았을 때 소득 금액을 추정해서 우리는 계산해요. 신고할 때. 한데 그때 매출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면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법이 그러시에는 일정 비율, 동종업계에서 통상 쓰이는 어떤 반영해서 일정 부분을 장부가 없더라도 비용으로 빼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예요. 경비율. 그래서 우리가
경비율에는 두 개가 있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이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은 이름이 단순하죠. 그래서 하지만 단순 경비율이 조금 영세한 분들을 더 위해서 혜택을 크게 주려는 제도다. 약간 머릿속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마치 뭐하고 같냐 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이과세자 있죠, 여러분. 간이과세자에 대한 많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세한 사업자에 대한 좀 배려, 지원 차원에서 간이과세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경비율에서 빼줄 때 단순 경비율은 기준 경비율보다 경비율이 커요, 보통. 90 몇 퍼센트인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경비율 책자도 있고 이건 홈택스에 가면 다 볼 수 있는데 업종별로 다릅니다. 업종별로. 자, 경비율이 높을수록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그죠? 그만큼 빼준다는 거니까. 수익 매출 금액에서 그만큼을 빼주고 남은 거에 대해서 세율을 곱할 거니까 경비율은 높을수록 납세자한테 유리합니다. 단순 경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한테 유리하도록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 이게 머릿속에 일단 가지시고 그 대신 경비율 자체가 최대한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가능한 한 최대 맥스로 잡혀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빼드리지는 않습니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단순 경비율 90% 좋아. 근데 보세요. 제가 1년 동안 직원 급여 이만큼 또 갖고 있어요. 이것도 추가로 빼주세요. 비용으로.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비용 경비율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단순 경비율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했고 남아 있는 게 뭐죠? 선생님들? 기준 경비율이죠. 이게 보통은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기준 경비율. 표준이 되는 경비율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업종에서는 요 정도 비용으로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단순 경비율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단순 경비율이 혜택이 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낮죠? 그래서 적용을 하는데 매출이 3억이신가요? 기준 경비율이 50%입니다. 그럼 1억 5천을 빼드리겠습니다. 단순 경비율은 90%인데 기준 경비율은 50%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말씀하신다는 거죠. 좀 더 빼주시면 안 돼요? 단순 경비율은 아니지만 이게 50%밖에 뭐 안 뺀다니 조금 아쉽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준 경비율일 때는 기준 경비율만큼 빼드리고 추가로 내가 예를 들면 직원 월급 같은 거죠. 인건비, 나간 뭐 입금 내역이랑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지급 명세서 이런 거 내역이 있다면 항목들을 정해놓고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이런 것들을 확인이 된다면 조금 더 빼드려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한 20분 동안 여러분 지금 이야기로서 듣고 그렇게 흘러가나 보다 아시고 나서 함께 교재를 훑어보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스토리가 재밌어야 보는 거죠. 그죠? 자, 전반적인 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오늘 살펴본 내용들의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이제 세부 내용들을 한번 같이 한 법조문이나 내용들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고요. 자, 저는 왼쪽으로 살짝 가서 여기 자리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저도 잘 보이시고 내용도 잘 보이시죠? 자, 소득세법 제160조입니다. 사업자는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 서류를 갖추고 마지막 줄 여러분 복식국에 따라서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선생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이따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장부로 함은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업의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을 이중으로 기록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차변, 대변 뭐 이런 것들 있죠. 프로그램화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현금이 나갔다, 직원 월급이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505원, 500원, 500원밖에 안 주면 그렇죠? 500만 원 할까요? 직원 월급, 현금 500만 원 오른쪽에, 왼쪽에 비용, 급여 500만 원이거든요. 뭐 잠깐만 적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급여 500만 원, 현금 500만 원. 옛날식으로 그냥 장부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프로그램화 되어 있겠지만,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재산 상태라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길 말하는 거예요. 현금이 나갔죠? 우리 자산 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현금이 원래 왼쪽에 차변에 있어야 되는 친구인데 대변에 적혔으니까 재산 상태가 변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손익거래. 지금 이거는 급여 쪽을 말하는 거예요. 비용이잖아요. 비용. 급여라는 항목은
비용이죠. 나중에 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급여는 나중에 손익계산서로 IS로 갈 거예요. 맞죠? 현금 이거는 BS에서 현금의 감소가 될 거고요. 여러분 들어만 두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회계 뭐 기초 이런 걸 하지는 않기 때문에 복식부기가 지금 저런 걸 말하는 거구나 정도만 까다롭게 하는 거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로 함은 복식부기를 의미하는 거구나. 뭐 이중으로 대차 평균이다. 전산 처리로 하면 인정해준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교재기 때문에 법령을 이렇게 저희가 비치했고 훑어보시면서 보라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걸로 세법 시험을 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고 네가 말했던 게 여기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딱한 법령에 매몰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거는 세법도 다 이야기니까요. 장부의 요건이 있는 거예요. 이건 법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이걸 장부로 보겠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소령 있는데 우리가 군대에서 소령 중령 이런 게 아니고요. 소령은 소득세법 법령의 시행령을 말합니다. 소령은 소득세법 우리가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마지막에 뭐 시행규칙이 있고 그러거든요. 소칙이라고 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통이니까 통칙을 말하는 건데 단계가 제일 위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령이 있고 밑에 규칙이 있다. 그렇게 약간 구조가 있구나. 상하 구조가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장부의 요건이 저런 거의 모양이구나. 자, 또 역시 장부의 요건. 뭐 이런 것들, 만약에 장부를 기록할 때 오류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세무서에서 오류가 있다고 해서 기장 자체를 다 부인하겠다. 단순히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고, 그게 만약에 진짜 진실된 매출 소득 금액 계산이 기장된 내용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기장을 아예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그냥 상식적인 내용들이겠죠. 법문구상. 자,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스토리를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 제가 20분 동안 했던 그 스토리를 숲을 본 거고 나무를 함께 저하고 손을 잡고 걸으시면서 나무 이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숲의 위에서 봤던 여기 나무가 첫 번째 나무가 여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같이 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복식부기 의무자.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본이고 추가로 이따가 보겠지만 좀 영세한 매출이 크지 않은 분들은 간편장부 하셔도 복식부기 한 걸로 인정해 드릴게요 라는 거라고요. 됐죠? 복식부기는 아까 말했듯이 재산상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손익거래, 손익계산서를 이중으로 서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게 하는 게 복식부기 의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알아두실까요? 아까 전에 제가 복식부기인데 일정 규모 미만이시고 그렇다면은 간편장부로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있었던 거예요.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 그 교재. 내가 전문직 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뭐 세무사, 회계사, 뭐 약사, 의사 뭐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떠올렸을 때 전문직 사업자시라면 매출이 뭐 첫 해년이나 이렇게 좀 안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전문직이시니까 간편장부 말고 복식부기 정도는 기대해도 되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전문직 사업자라면 그 매출이 얼마든 여기 보세요. 신규인지 여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올해 첫 신규 사업자인지 여부 상관없다는 거예요. 수익 금액, 매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매출이죠. 수익 금액 규모하고 상관없이 복식부기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이런 전제가 있다는 거 하나 두시고요. 자, 여러분 잠깐 또 지나가다 드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소득세 신고 뭐 해보신 분도 있고 사실 처음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을 텐데 신고 안내문이 이제 받으실 거잖아요. 거기 보면 사업자라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복식 혹은 이렇게 슬러시 되어 있거나 복식 슬러시 기준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앞에 있는 거는 당신은 장부를 기록한다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혹은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복식 간편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슬롯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기준 단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장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장부를 안 하신다면 기준경 비율로
축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라는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장부를 쓰셔야 되는데요. 만약 장부를 쓰시지 않았다면 추계로 신고하실 때 단순 경비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라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안내문 받아보시면은 항상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간편, 뭐 단순, 복식, 기준 뭐 이런 식으로 간편 혹은 기준 이렇게 세트로 안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희 직원들도 처음 봤을 때는 이제 당연히 세법 지식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봤을 때는 이거 두 개가 병행해서 돼 있는데 무슨 뜻이지? 간편장부를 하면서 또 기준경비를 동시에 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장부는 복식부기 혹은 간편장부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장부를 안 하셨을 때는 그 오른쪽 슬러시 오른쪽에 있는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을 이용해서 소득금액을 소득세 신고하라는 거구나. 그런 내용이구나. 내가 어떤 분류인지를 알려주는 거구나. 신고 안내하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전문직 사업자라면 여러분 당연히 복식이라고 안내가 나가겠죠? 복식보기 의무자다. 그리고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뭐 단순 경비율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순 경비율이 영세한 경우에 있어서 혜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식보기 의무자시니까 복식보기 의무자시고 혹시 복식보기 의무자신데도 장부를 안 하셨나요? 그렇다면 기준 경비율입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가겠죠. 전문직 사업자라고 예를 든다면은.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납세자 세법 교실이지 세법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확인한다고 보세요, 여러분. 다르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세법을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하고 다르게 필요한 내용만 스토리로서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이 내용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마지막에 자, 복식부기 의무가 원칙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바로 장부를 기록하는 거구나. 그런데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그 일정한 요건이 무엇인지는 매출이 좀 적거나 이렇다면은 간편장부 하셔도 복식부기 한 걸로 봐드릴게요 라는 겁니다. 됐죠? 마지막에 또 봤던 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직이십니까? 그렇다면 복식부기 해주셔야죠 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법령 문구 그냥 참고용으로 개정 사항에 대해서 있는 거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편장부 도입 취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자,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그렇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두가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일정 기준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간편장부 대상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파악할 때는 그럼 어떤 경우에 간편장부지? 간편장부가 적용되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간편장부 대상자인지만 파악이 되면 내가 여기 해당돼. 그러면 간편장부고 이게 해당하지 않으면 전부 다 뭐예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됐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장부는 간편장부 아니면 복식부기니까요. 간편장부 대상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1번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는 거예요. 해당 올해 지금 여러분 올해 2024년 5월 1일이고 지금 신고하시는 게 2023년도 분에 대해서 지금 신고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는 제가 지금으로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세 기간은 23년을 말합니다. 2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좀 틀을 잡히지 않았을 확률이 높으니까 올해는 23년은 간편장부로 하세요. 라는 거예요. 1번이죠. 1번인 경우. 2번인 경우는 자, 계속 사업자예요. 1번은 23년도에 오픈하신 분 쉽게 말해서 오픈하셨으니까 아직까지는 첫 해니까요. 간편장부 해주세요. 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쭉 하시던 분이에요. 2번이 그 경우입니다.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언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까 하냐는 거예요. 직전, 즉 그러니까 22년이 되겠죠, 여러분. 22년 매출로 본다 이거예요. 작년 매출로. 작년 매출로. 아까 전에 일정 금액 이하다, 뭐 이상이다라고 할 때 중요한 건 기준이 여러분 중요하겠죠. 언제 매출로 판단하는데? 라는 거예요. 언제라고 여러분? 작년 매출. 그러니까 지금 올해 기준으로 말하자면은 23년도 소득세에 대해서 장부 기장이 뭐냐는 22년도 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걸 조금 외우기 쉽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23년 작년이죠? 23년 1월 1일 시점에 여러분 사업자가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로 될지 여러분 예상이 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아직 23년도 분 매출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가 신고를 안 했으니까 23년도 분께는 모르겠죠? 23년도 분은 모르겠지만 내가
22년도에 얼마 매출이 일어났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원래 간편장부였는데 21년도까지 간편장부였는데 22년도에 우리가 매출이 커졌어. 22년도 매출을 봤더니 23년도는 내가 복식부기자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예상할 수 그러니까 납세자 본인께서 선생님들께서 예상할 수 있어야 어떻게 돼요? 내가 23년도는 복식북이 되니까 내가 하든 아니면 외부의 기장을 맡기든 내가 복식북이를 해야겠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23년도 매출 기준으로 23년도가 복식북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선생님. 그럼 어떻게 돼요? 23년도 지나갔습니다. 매출이 일어났는데, 그때 매출이 잘 됐어. 장사가 잘 됐어요? 복식북이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걸 지나고 나서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런 거 기록도 잘 남겨두지 않았고 간편장부로만 해놨는데 갑자기 지나고 나서 너는 복식북이 했어야 돼 라는 말을 한다면 당황스럽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3년도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해서 복식북이인지 간편장부지인지에 대한 판단은 언제? 22년도분 작년 매출로 추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 본인이 그거를. 그래서 기준이 직전 작년 매출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기준 금액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다나, 다, 군이 이렇게 있고 기준 금액은 3억, 1억 5천, 7천5백만 원 이렇게 있는데 업종 이런 거 여러분 외우고 이럴 필요가 없겠죠. 우리 물론 이거 시험을 대비한다면 어느 정도는 주요한 거에 대해서 암기도 필요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인 업종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내가 여기 가군, 나군, 다군 이 군이 세 개가 있구나. 나는 어떤 군에서 판단, 기준 금액을 적용할 것인지를 스스로 이것만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다르구나. 그래서 작년 매출이 이 3억, 1억 5천, 7천5백만 원에 미달한다면 여러분 미달과 이하 구별하셔야 돼요. 미달이니까 예를 들면 딱 3억인 경우 어때요? 미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만약에 가군인데 매출 금액이 22년도 매출이 딱 3억이다. 그러면은 미달하는 게 아니죠. 간편장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실제로 여러분 이 판단을 미리 당연히 어느 정도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서 안내문에 나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 국세청이나 이런 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선생님, 대표님께서는 23년도 소득세 신고를 24년 5월 달에 하셔야 하고요. 사업소득이 있으신데 이거는 복식부기 의무 혹은 기준경비율의 대상이십니다 하고 안내문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무서 직원들 당연히 많이 문의를 받는다고요. 이게 왜 내가 복식북이냐? 작년까지는 내 다 간편장부였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요? 라고 하면 이렇게 안내를 드린단 말이에요, 저희가. 요차저차 해서 되었습니다. 그런 용도로 저희가 이제 알아야겠죠. 전산화되어 있는 게 많지만 당연히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컴퓨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법에 어떤 기준이 있고 몇 년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22년도 매출이 이렇기 때문에 올해는 간편장부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 겁니다. 그 지식을 사실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여 있는 거죠. 홈택스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질문 내용을 할 건데 질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건 반응하고 마지막 시간에 따로 별도로 Q&A 시간을 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하다 보니까 채팅창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좀 못 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살짝 양해 부탁드려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홈택스에 가면은 이렇게 보면은 한국표준산업 분류표가 있고 통계청 거를 가지고 와서 대부분 홈택스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 국세청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 좀 다른 게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국세청 경비율 표를 확인하시면 된다. 그 내용을 몇 페이지에 해서 그냥 넣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시를 들어있고요. 그리고 수익 금액은 이제 매출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비용으로 나간 것들은 나중에 빼겠죠. 총매출을 생각하시면 돼요. 총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내가 나갔던 돈은 당연히 빼고 세금 계산을 하겠지만 지금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매출 규모가 크다면은 복식부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식부기 간편장부 대상자는 여러분 작년 매출로 판단하니까 시간이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23년도는 22년도 매출이 작았어. 그러면은 23년도는 내가 간편장부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생각해 보죠.
25년 5월 달에 24년 올해분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23년도 매출, 작년 매출로 한다는 거잖아요. 기준을. 근데 23년도에는 매출이 엄청 잘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복식부기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해 갔더니 장사가 좀 안 돼요. 기준금액이 내려갔어. 기준금액보다 내려갔어요. 그러면 또 간편정보 될 수도 있겠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하면 5년 동안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페이지가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말씀드렸던 거, 그거를 적용하기, 연습하기 참 좋은 페이지입니다. 기준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준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요, 여러분.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군이 나눠지는구나. 나는 어느 군인지를 지금, 물론 여러분, 저도 모든 걸 다 외우고 있지 않겠죠? 그때그때 필요하다. 내가 어떤 군인지에 대해서 여기 확인하시면서 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 표를 보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가운데 표를 이렇게 그어주세요.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으셔도 되고 가운데 여기를 줘서 이 왼쪽부터 보시는 거예요. 이 두 개 같이 있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기준금액은 이 표를 보면서 파악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스토리상에 녹여보죠. 이 표를. 왼쪽 뭡니까 여러분? 복식부기 의무자는 작년 매출이 3억 이상, 1억 5천 이상, 7,500 이상이었잖아요. 우리 방금 봤던 거 그거.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복식부기 의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아까는 간편작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직전 연도 매출이 3억 미만, 1억 5천 미만, 7,500 미만이면 그거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간편장부 하십니다. 하셔도 됩니다. 이거였죠? 맞죠? 일단 요 머릿속에. 아까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서 또 매출이 또 더 이렇게 더 크세요? 그렇다면은 세무조정을 본인이 하지는 마시고 외부에 맡겨주세요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외부 조정. 맞죠? 3억 이상이면 물론이고 작년 매출이 6억도 넘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식부기 의무는 당연하시고 외부에서 조정을 받으세요라는 거예요. 6억이 넘는다면. 한 단계 더 떠올려 봅시다. 또 뭐 있었습니까? 성실신고 확인 여기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야, 복식부기 의무는 당연하고 외부 조정이신 건 당연하고 매출이 15억도 넘으시나요? 가구를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15억도 넘으시나요? 그렇다면은 외부 조정은 물론이고 그 세무 조정반에 가셔가지고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이 신고가 성실하다는 확인, 매출에 대한 증빙들 좀 더 꼼꼼한 겁니다. 보통의 신고보다 더 꼼꼼한 내역들을 확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실 신고 확인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주시면은 세액공제나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릴 거예요. 비용도 더 들어가셨을 테니까 뭐 그런 내용이 붙는 거죠. 하지만 세세한 것들은 뒤에서 볼 거고 우리는 지금 크게 본다는 거예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외부 조정 대상자가 포함한다는 거예요. 성실신고 확인도 복식부기 의무자의 일부다. 이게 여러분 기본인데 여기서 조금은 까다로운 말, 까다롭다기보다 디테일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성실신고 확인할 때, 잠깐만요. 성실신고 확인할 때, 성실신고 확인은 수익금액, 매출을 판단하는 이 과세 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해당 연도죠. 다른 거하고 다르잖아요, 얘만. 밑에 보세요, 밑에. 그죠? 옆에 있던 복식부기랑 외부 조정은 작년 매출로 한다고 했잖아. 맞죠? 그랬으니까 올해 예상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실신고 확인은 언제 기준으로 한다고요? 올해 매출. 즉, 23년도, 지금 소득세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23년도 매출을 보고 지금 24년도 5월달에 신고하시잖아요. 23년도 매출은 지금 알 수 있죠? 지났으니까. 그죠? 그런 15억 이상이라면 성실신고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성실신고 확인은 기준 금액이 작년 기준이 아니다. 올해 기준이라는 점. 그래서 안내문 보실 때 성실이다 이렇게 안내가 되셨다면 그거는 23년도 매출로 안내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짝은 지금 잠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요? 자,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22년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를 판단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하시는 그 사업장이 대박 난 게 아니에요. 그냥 매출이 작았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뭐 음식점이라고 해볼까요? 원래 엄청 맛있었는데 내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왔는데 유명한 맛집 있던 프로그램에서 우리 집에 와서 해놨대요. 그럼 막 줄 선대. 웨이팅이 막 빠글빠글하대요. 그러면 어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22년도까지는 매출이 막 3천, 4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23년도에는 매출이 막 10억, 20억이 생겼어요. 뭐 흔치는 않겠지만 우리 충분히 이거에 대한 이런 스토리도 상정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방금처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범하진 않지만 23년도 사업소득 신고는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어떤 경우가 있어요? 성실 신고 대상자인 경우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책이나 이런 안내문 같은 데 보면 간혹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요. 딱 방금 제가 말했던 스토리. 22년도까지는 매출이 얼마 없어서 23년도분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 의무는 간편장부로 확정이 됐어요. 간편장부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 간편장부를 성실신고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지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문의사항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판단 과세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신고 안내가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세법이. 지금은 24년도고 개정세법이 24년도 거지만 지금 납세자 세법 교실은 기본적으로 양해 좀 부탁드리는 게 지금 24년 5월 달에 진행되는 23년도부 소득세 신고에 대한 이제 안내이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저희도 항상 세법 업무 하면서 그게 좀 헷갈리거든요. 지금은 24년 5월 달 하는 거는 23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오른편 보겠습니다. 오른편. 지금 왼편에서 이야기 말씀 올렸던 거는 전부 다 장부를 쓴다는 가정을 하고 말씀을 올렸던 거고, 오른편은 뭐예요? 갑자기 경비율이 나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아, 장부를 안 썼을 때 쓰는 게 적용하는 게 경비율이지 않습니까? 맞죠? 장부 안 썼는데 그럼 신고 안 하냐? 아니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장부 없지만 추정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해서 내가 매출이 얼만데, 쉽게 말해서 매출이 얼만데, 이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경비율, 매출 대비 몇 퍼센트는 경비로 빼주세요라는 제도가 바로 경비율 제도입니다. 맞죠? 경비율 빼준다. 자, 기준 경비율이 있는데 화면에 기준 경비율이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통이 이게 기준 경비율이에요.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하는데 단순 경비율은 더 영세하신 분들을 위해서 빼주는 게 단순 경비율이라고 했죠. 기준 경비율을 언제 적용하나요? 뒤에서 볼 건데 일단 여기서 한번 보자는 거죠. 신규 사업자라면 해당 연도 23년도에 오픈했다면은 23년도 맞습니다. 종광군님님 감사합니다. 신규 사업자 23년도에 오픈했다고 하면 신규 사업자 그 해의 매출이 이 금액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 이 3억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왼편에 계속 사업자라면 자 엔드 요건입니다.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엔드 요건을 두 개 다 달성하셔야 돼요. 직전 연도는 6천만 원 미만, 해당 연도는 3억 미만. 요 두 개를 요건을 만족해야 단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경비율이라는 혜택을 받으려면 작년 매출과 올해 매출 둘 다가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돼요. 지금 표에서 보이는 표현은 어떻게 역으로 되어 있죠? 기준 경비율을 언제 적용합니까? 작년 매출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이에요. 근데 작년 매출이 6천만 원보다 미달하더라도 올해 23년도 해당 연도가 매출이 3억 이상이면 기준경 비율이에요. 요걸 지금 반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요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으시려면 작년 22년도 매출과 올해 23년도 매출이 둘 다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단순 경비율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요것도 뒤쪽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표현에서 자기 조정과 외부 조정,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세무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손익계산서가 기본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를 가정하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손익계산서가 나오겠죠. 손익계산서에 매출이 얼마, 비용이 얼마,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회계 기준과 우리는 세법으로 맞춰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회계 기준하고 세법이 똑같은 거면 그대로 가도 되지만 차이점을 조정하는 게 우리가 바로 세무 조정이라고 합니다. 텍스 어드저스트먼트 발음은 죄송합니다. 영국식 발음. 회계 금액을 세법으로 세무 신고할 수 있게 돌려주는 거.
수정해 주는 걸 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하면 돼요. 그죠? 하지만 아까 봤듯이 일정 규모가 넘어선다면 외부 세무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부 조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 혼자 살펴보실 수 있게 해놓은 거고 전체적인 내용만 리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이걸 혼자 보실 수 있게 교재 실어놨으니까 스토리는 한번 보시는 걸로. 자, 이제 여기 성실신고 확인이 있죠?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어떤 거죠,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외부 조정이면서 또 금액이 더 커요. 막 15억이 넘어. 예를 들면 가군이라면. 그렇다면은 장부가 정말로 성실하게 신고되었는지 확인서도 받아오세요라는 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건 일반론적인 이야기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자, 과세기간, 수익금액의 대상 과세기간 아까 봤듯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그해 23년이라고 하면 23년도 매출로 판단하고 복식부기랑 외부 조정은 22년도 작년 매출로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스토리 따라서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장부 기록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23년도에 매출이 대박이 나서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 아시겠죠? 뭐라고?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보통 간편장부 대상자면 복식부기 의무자 아니니까 성실신고 확인 아닌 경우가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주요 사업 내용, 현황, 수익금의 검토표 같은 것들을 성실신고 확인 때 넣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보고 서식 같은 거는 여러분 여기서 뭐 서식 뭐 이게 뭐가 있죠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교재니까 담아둔 겁니다. 한번 스토리 쫓아오셨으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성실신고 확인하셨으면은 세액공제나 여기 혜택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혜택이 있고 혹시라도 성실신고 대상자인데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페널티도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간편장부를 한번 살펴보고 시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복식부기 의무는 아까 차변, 대변, 손익계산서, 대차대비법 다 나와야 되는데 간편장부는 영세하신 경우는 이렇게 매출 얼마다,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 그리고 고정자산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뭐 차량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과자 만드는 기계나 차량 이런 것들 감가상각하는 그런 자산들에 대한 샀던 거, 증감, 샀다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거 제도구나.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서식 있습니다. 여러분 혜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자기 복식부기 안 해도 되잖아요. 간편장부만 해도 되는데 훌륭하시게도 복식부기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기장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드린다고요. 아셨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 한 거는 본인의 의무를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안 해드려요.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 복식부기로 하셨다면은 그 수고로움에 대한 감사로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해드린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든 복식부기 의무자든 만약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라면 20% 가산세가 있어요. 하지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까 어떤 경우? 영세한 작년 매출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면은 추계로 신고하더라도 가산세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요것만 보고 잠깐 쉴게요, 여러분. 작년 매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업종별, 가군, 나군, 다군 기준으로 요거보다 적으면 간편장부 대상자, 요거보다 넘어서면 복식부기 의무자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죠? 기장세액공제는 누구만 해줘요? 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했을 때만 기장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를 했을 때는 기장세액공제가 아니구나. 확인이 되죠, 표에서.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되죠? 무기장가산세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무기장가산세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는 빼요? 간편장부 대상자를 다 빼주는 거 아닙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4,800만 원 매출이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만 무기장가산세를 제외한다. 라는 거예요. 아, 복식부기와 요거는 넘어가고. 자, 선생님 원래 50분에 쉬어야 되는데 조금 넘었네요. 잠깐 쉬셨다가 3시 5분에
3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0분만 쉬시고 3시 5분에 재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